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에스프레소 시즌2 세 번째 주제로 건강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영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첨단과학부 정세윤이고요. 또 경제학과 이남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남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계속 자주 뵙고 있어서 인사까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예, 저는 경제학과 이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보건환경학과의 정영일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영일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이고요. 오늘 이 자료는 제가 평상시에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주제를 발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익숙한 주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듣게 된다면 좀 새로운 분야라서 좀 한번 익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 말씀드릴 얘기는 헬스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와 온라인 건강정보 관리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금 발표를 드리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발표자를 좀 참고 자료로 썼고, 그리고 작년 2021년 한국건강증진교육 학회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헬스 리터러시를 HL로 이제 약어로 부를게요. 헬스 리터러시 기본 개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헬스 리터러시에 좀 초점을 두냐,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초점을 좀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에 이로운 어떤 기전은 뭘까? 그리고 이제 현황은 어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외에도 어떤 분야에 이제 좀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논의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은 문해력이 이제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건강 문해력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나 또는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건강 정보 이해력 이런 정도로 이제 보통은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헬스 리터러시라는 영어를 한글로 쓴 것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 지적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뭐 사이언스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글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헬스 리터러시라고 써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는 개인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결정하는 이제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개인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가 혹은 어떤 권위가 있는 곳에서 알려주는 거를 따르는 역할들을 주로 개인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개개인의 역할, 개개인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모으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에 주목을 해왔고요. 이 헬스 리터러시 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정의는 이제 넛빔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한 바인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기 버전인데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펑셔널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헬스 리터러시 중에서도 그냥 기능적인 측면, 뭐 정말 말 그대로 테크니컬하게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읽고 뭐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단어, 어려운 단어를 보면 이거를 정말 무슨 말인지 기계적으로 아는다. 뭐 이렇게 욕창, 그럼 욕창이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통증,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뭐 리터러시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그냥 이 단어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호작용적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이걸 읽고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정말 어떤 곳에 가야 이 정확한 정보가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요구를 해서 정보를 얻어낼 거냐 이제 이런 상호작용적인 리터러시를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요즘 챗 GTP 같은 경우도 어떤 곳에 뭘 물어봐야 되는지, 뭐 내가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어떤 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서로에게 다 다른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상호작용적 리터러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크리티컬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 정말 적합한 정보인지, 그리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질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리터러시 안에 세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본 역할을 이제 럿빔이라는 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은 여전히 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고 정보의 어떤 뭐랄까 이제 좋은 질의 정보를 좀 더 우선해서 찾아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이 조금 더 어떤 가름을 하는 그 사람의 헬스 리터러시의 역량을 가름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정혜 네, 교수님 잠시만요. 앞에 음,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요. 예, 예, 예. 예, 지금 말씀을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세 네, 가지 차원이 네,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것 같진 않고 맞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지식의 차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뭐 네, 암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네, 차원으로 얘기했을 때도 기능적인 게 가장 밑바탕, 그 위에 상호작용적인 게 위에, 그 위에 음, 비판적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혹은 이 네, 너빔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인지 또는 음. 그 분야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이해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거 혹시 정리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영역에서, 이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영역에서 넛빔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나누기 시작했냐? 넛빔은 이걸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매저할 수 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일종의 도구를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렇게 단계를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넛빔이 정의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헬스 리서치 도구는 대체로 1번에 해당하는 기능적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버전은 단어 60개를 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냥 그 개인들한테. 그럼 읽고 뜻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읽기만 잘하면 이 단어를 안다라고 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권에서 처음에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한글을 읽는 경우가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읽는 것 자체가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히 읽는 것 자체가 그 단어를 안다라고 카운트했던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좁은 의미로 헬스 리터러시를 정의했다라고 약간 이제 까면서 그거 뒤에 그럼 뭐가 더 이제 측정이 돼야 되냐? 그럼 이런 상호작용적 혹은 이제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뒤따라서 했고요. 익스클루시브하냐? 첫 번째가 베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점 쌓여가는 거긴 하고요. 익스클루시브하다라고 단정하는 어, 단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아, 레벨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베이스랑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좀 그 위에 쌓여가는 그런 수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를 잘하면 나머지 걸 다 잘하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더 잘 안 되는 그냥 이거를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해서 서베이를 해가지고 결과를 뚜껑을 딱 열면 1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2번을 잘 못하거나 3번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하는 정도를 보면 3번인 정도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등장한 지는 90년대 후반에 어, 만성질환 자가 관리 혹은 이제 건강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 헬스 리터러시 개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성인 교육을 하지만 이런 건강과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의사 입장에서. 환자는 도대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서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던 상황에서 진료실 안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떻겠냐. 요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죠. 한국에서도 논의는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논의가 어, 산발적이었어요. 굉장히 산발적이었고 초기 연구는 개념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어떤 측정도가 좋을까 뭐 이런 컨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대대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1년에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이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이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파트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문해력이라고 하면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은 펑셔널 리터러시에 가까운 것들인데 거기를 넘어가는 기능적인 리터러시 외에 의사결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크리티컬 리터러시까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력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OECD 평균 리터러시입니다. 일반 리터러시고 우리나라 리터러시 수준은 양호한 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특히 잘 안 되는 게 뉴머러시라고 숫자로 이런 뭘 셈하거나 판단하는 부분. 그러니까 숫자에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우리나라 그냥 일반 문해력 수준에서 보면. 그래서 뉴머러시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리터러시에서 파생된 컨셉이긴 한데 문장이 아닌 이런 숫자로 계산하고 숫자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게 더 위중하냐, 어느 게 더 뭐 병으로서 치명적이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숫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관찰되는데 여기도 그런 결과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레벨 1이 안 되는 이게 at or below 레벨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안 되는 경우죠. 그게 이제 한 20% 정도 보통 이제 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기 예,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제가 대략 주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대충 보기는 했는데 네, 네, 그 뒤에는 이제 건강 증진 쪽에 이제 네, 좀 네, 더 맞습니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저희가 보통 의학 정보라고 받을 때 네, 그 어떤 뭐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글자로 읽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근데 이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대개 보면 얘의 효능이 뭐 확률적으로, 특히 우리 뭐 계속 진행했었지만 전에 코로나19 때 네, 백신의 효능과 백신이 갖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우리가 이거 확률 계산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뉴머러시라고 부르는 숫자를 읽는 능력하고 이제 앞에서 봤던 크리티컬한 거가 조금 더 연관성이 더 높을 것 같고 그냥 제 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혹시 뭐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지 특히 헬스 리터러시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의 종류로 보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메인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읽고 이해하는 영역, 그다음에 찾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크리티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질적으로 양호한 거야, 아니면 이 다큐멘테이션을 믿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유튜버가 하는 이 말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 축이 하나 있고요. 지금처럼 펑셔널 리터러시 안에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 양식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펑셔널 안에서 사실은 어, 또 한 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펑셔널 헬스 리터러시 안에 세 가지 영역들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뉴머러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장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양식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병원 가시면 양식 같은 거에 기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부터 장벽이 생긴다라고 해서 기능 수준에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세영 교수님 질문하셨던 거랑 약간 연장선에 있는 얘기가 네네.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능과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였었죠? 펑셔널 다음이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 그 네. 다음에 이제 비판적, 크리티컬 요게 세 개가 레벨이 있어서 층위가 있어서 이게 네. 올라가는 구조라고
일지 아니면 그냥 이게 서로 음, 약간씩 다른데 이제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위계가 네, 아닌 이제 걸 수도 있고 했는데 예, 약간은 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들었고, 예,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실 때도 아까 이제 글을 읽는 거하고 숫자를 읽는 거가 기능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기능적인 펑셔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글을 네, 읽는 건 괜찮은데 숫자를 네, 읽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네, 윗단계에 네, 인터랙티브나 크리티컬로 올라갈 때마다 이게 뭔가 영향을 끼쳐 가지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이 네, 나온다든지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제 네. 그런 구조들이 확인이 되는가라는 그럴 이제 수 있죠. 궁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말을 해주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은 1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거에 가까워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에 예를 들어 주세요. 뭐 이거를 더 자세히 풀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요구할 부분들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정보와 정보원에게 뭔가 이게 피드백을 주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그 얘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입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좀 잘못된 지적을 한다거나 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잘 안 되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네. 순서상으로는. 근데 이제 과거는 1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2, 3번이 이게 좀 간과됐다. 그런 상황에서 2, 3번에 대한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국에서는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나 뭐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국가 건강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곳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만든 진짜 교과서적인 정보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이 작업을 하신 서울대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 포함해서 각종 의학 분야에 있는 세부 학회들에서 여기에 다 참여해가지고 의견 쓰고 뭐 원고 작성하고 거기에 검토를 다 거쳐서 감수해서 여기 올라가거든요. 거의 교과서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들은 느낌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예요. 어려워요. 첫 번째는 내가 배가 아픈데 갑자기 막 혈변도 좀, 그러니까 피가 섞인 변도 좀 보고 갑자기 막 좀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검색창에 뭘 검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터랙티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를 읽고 정보 주어진 거를 해석하는 건 되는데 나한테 맞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여기 딱 검색어에 뭘 써야 되는 거에서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정보가 나와도 이거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죠. 나한테 필요한 건가? 다 읽어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아주 잘 설계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그 이상 잘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쉽다. 이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를 일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우리가 뭐 이거 이상 하긴 어렵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만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가려운 부분을 좀 이걸로 좀 찾아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드는 거를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좀 잘된 디자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챗 GTP든 뭐가 됐던 간에 여기에 것들도 진짜 한 번에 그냥 이제 레노베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정보 공개,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일반 그냥 정보 공개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뉴트리션 팩트라 그래서 식품 라벨에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양 정보 이렇게 보면 요게 쭉 이렇게 전개돼 있어요. 요거만 봐도 이걸 내가 먹게 되면 섭취하게 되면 칼로리를 얼마나 하루 필요한 칼로리 뭐 이런 걸 이제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남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뉴머러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뭐냐, 난 이걸 숫자는 많은데 이게 판단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서치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헤매는 거예요. 뭘 내가 봐야 되냐. 시간은 제한돼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정보가 없냐? 정보는 많죠. 정보는 많은데 많은 속에서도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죠. 그 정보들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정보들이 많아요. 옆에 보시는 인서트 페이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약품의 뭔가 이렇게 정보지가 이제 요 박스 안에, 이 카톤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들이 다 깨알같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덜컥 겁이 나요. 부작용이 한 바닥 써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한 약인지 얼마나 더 이 약을 믿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잘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맞춤 설계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우리가 현재 그냥 운영하고 있는 1차원적인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정보 제공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정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정보는 그럴듯한 것처럼 꾸민 가짜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 정보도 들어가고 과대 정보도 들어가고 혹은 이제 어떤 광고 목적으로 뭐 약간의 이제 양념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현혹시키는 혹은 상대 어떤 제품들을 비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정보들이 제공이 되면 어렵죠. 이걸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분위기를 몰아가거든요. 막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한다거나 인플루언서 한 세네 명만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구나라고 이해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홈쇼핑에서 그런 걸 같이 팔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논이라고 하는 뭐 저기 그것들이 이제 항염증을 한다. 이게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판매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상술인데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것들도 올리긴 하죠.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걸 이제 설계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이 판단할 때쯤 되면 이미 그 유행이 사라져서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 머릿속에는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건강 정보, 과거에 비해서는 온라인 건강 정보가 많아져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을 찾고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접근성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불확실하고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판별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가짜랑 진짜랑 섞어서 놓다 보면 진짜인 거와 가짜인 것들 그 안에서 발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리티컬 헬스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보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기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헬스 리터러시는 일종의 이제 건강 불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더 건강하고 더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좋은 사람들이 더 선택을 잘하는 기준으로 가고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떨어지고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건강 정보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구조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 불평등을 그냥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정보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그냥 마냥 좋은 거냐? 때에 따라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들을 마련해야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